오늘 저는요, 요 잡지 사러 교보문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달 특별호가 임영웅 가수의 단독 콘서트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다고 해서요. 잡지에서는 임영웅 가수가 대중가요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이 잡지에 있는 기사들을 자세히 리뷰해드리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제 돈 주고 내돈내산 잡지를 구입한 이유는 임영웅 가수님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영웅 대중가요의 역사를 다시 쓰다 요 칼럼 특집이 실렸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전화를 해보니까 교보문고에 5권밖에 없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좀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갔더니 딱 2권 남아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 갔을 때.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구입을 해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내를 보여주세요 하셔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짜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막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려도 이렇게 페이지가 지금 6페이지입니다. 근데 잡지에서요, 6페이지 하래는 굉장히 대서특필한 기사거든요. 왜냐하면 화보도 사실 2면, 4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시는 것처럼 빼곡하게 평론한 기사를 2, 4, 6 이렇게 할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임영웅 가수가 100여일 동안 21번의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적과 혁명들을 가져왔는지를 조목조목 문화평론가의 입장에서 학구적으로 혹은 때로는 비평가의 시선으로 풀어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제목, 우리 시대 왜 임영웅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써져 있어요. 2021년 9월에 TV조선과 전속계약이 끝난 미스터트롯 탑6 멤버 중에 유일하게 두문불출 칩거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면서 임영웅 가수가 앨범 작업에만 몰두를 했었잖아요. 선주문이 첫날 94만 장, 그리고 110만 장의 초동 물량을 기록해서 솔로 남자 가수 1위에 등극을 했는데 엑소 출신의 백현의 솔로가 86만 장이었어요. 거기도 대형 팬덤을 보유한 가수잖아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기록인지 몰랐어요. 2001년에 김건모 7집 이후에 그동안에는 음반계가 계속 불황이었기 때문에 멈춰서 있던 그런 가요계가 솔로 가수 100만 장 돌파의 벽을 19년 만에 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사실 요즘 가요시장은 아이돌의 글쎄요, 아이돌로 시작해서 아이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이돌 가수들이 점령한 음원 시장에서도 음반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한 파워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탑100 리스트를 무시무시하게 점령하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그래두고 10대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이거 따옴표예요. 임영웅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오빠들 순위 올리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고 아이돌의 글로벌 팬들도 그의 이름을 듣고 궁금해서 와 음악을 찾다가 팬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문화 컨텐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이 사실은 8월달 기록일 거잖아요. 마지막 콘서트 끝나고 쓴 기사일 테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는 1000만 뷰를 넘긴 콘텐츠만 43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깨졌죠. 140일 만에 1000만 뷰 넘긴 동영상만 얼마 전까지 지금 44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임영웅은 모든 기록을 깨트리고 갈아치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 엄청난 파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도입부고요. 100일간의 전국 콘서트에 임영웅이 남긴 것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감성적으로 다가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네 엄마, 언니, 동생 같은 중년 여성들의 이 몸짓의 근원은 현장에 가면 춤추고 막 즐기잖아요. 콘서트 안뿐만 아니라 바깥까지도 그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히어로 임영웅이 심어준 행복과 자신감이었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팬들에게 행복도 심어주지만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 있고요.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임영웅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컨텐츠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이분은 이제 학자이기도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만이 가진 대중을 어루만진 힘이 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씨 팬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울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고통받았던 세월에 치유받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받았다. 새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 이 생각은 못했어요. 공정이라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소개를 좀 드리면, 사실 뭐 정치권 굉장히 뭐 특혜 비리, 그 다음에 뭐 엄빠의 뭐 서포트 이런 걸로 사실 젊은 세대들도 계급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권력층의 특혜 비리와 우울한 소식들, MZ세대의 좌절과 맞물려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있었는데, 본선 질출만 해도 이름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30살 청년에 주목했다. 신선한데 실력도 있고, 전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 배경 없이 노래가 좋아서 한강과 해운대에서 앰프를 설치하고 버스킹을 하던 순수한 청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 공정한 얼굴로, 순수한 얼굴로 지금의 자리를 이룬 임영웅 씨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의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정이었고, 마지막은 뭐냐면 스타를 완성하는 마지막 덕목이 인성인데, 스타에게 요구되는 바른 인성과 도덕성은 그들이 가진 능력에 아낌없는 응원과 호의를 베푼 대중이 바라는 최소한의 선의자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한테는 이 인성이라는 마지막 덕목까지 있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콘서트 얘기도 씌워져 있는데, 콘서트 생중계를 지켜보니까 차분한데 여유가 있고 안정된 무대 매너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3시간 동안 초대 게스트 역할까지 임영웅 씨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25곡 이상을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자신의 신곡 12곡과 임영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바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들을 불러서 이 팬들의 향수까지 자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두 대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임영웅 씨가 정규 앨범 발매할 때까지 8개월 동안 아무 데도 예능 같은 데 나오지 않고 꼭꼭 숨어서 앨범만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대요. 이미 뭐 진이 돼서 유명한 가수가 됐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언론에 안 보이거나 프로그램에 안 나오면 대중한테 잊혀지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소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유명해지면 그 프로그램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임영웅 씨의 색깔이. 그런데 자신만의 채널로 어떤 플랫폼이나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팬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어쩌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임영웅 씨 가치를 여기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유명한 프로그램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하게 팬들과 소통하면서 임영웅만의 색깔과 임영웅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누구도 같지 않은, 쓸쓸하고 따뜻한 같을 수가 없는데 쓸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임영웅 씨의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면서 안정적인데,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내 쓸쓸함을 공감해 줄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어루만져 줄 것 같은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는 게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임영웅 씨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 느끼고 알지만 이렇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서 저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게 읽었던 칼럼이고 평론이고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름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글, 장은진, 괄호 열고, 방송작가, 대중문화평론가.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글을 우리 임영웅 씨에 대해 쓸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